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에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영보 브라스 극장 가라! 네, 감사합니다. 은호 고맙고요. 네, 최은호 군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어벤져스 보러 가나요? 네. 최은호가 스파이더맨 파프롬 해달라고 자꾸. 아, 은호가 최은호였어요? 최 과장 아들 아니었나? 아, 최 과장님 아들이었어요? 김 PD 아들은 김은호고. 은호를 안 질 건데. 네, 오늘은 최 과장이 혹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뭘 혹이야? 귀엽기만 하구만. 귀여운 혹. 혹을 그래서 귀엽고. 최 과장이 은호랑 뭐 미국도 갔다 왔다면서요? 네. 잘 갔다 왔습니까? 네, 잘 다녔습니다. 자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 과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히 계셔서요. 진욱입니다. 네,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샥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공지를 했죠. 공지했지만 한 번 더 하죠. 네. 무슨 공지를? 근황 공지를 한 번 공지를 했었는데 한번 아. 네, 각자의 근황을. 아,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최 과장이 물어본 거구나. 네. 어떻게들 지내시나. 예, 저희는 뭐 여름 방학을 잘 보내고 다들 되게 바빠서 우리가 사실 격주로 극장 가다를 하기로 약간 묵시적으로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게 격주로 하다가 왜 못했지? 최 과장이 미국 가서 못했구나. 저 없으면 없는 대로 뭘 하시지 그렇게 왜 자꾸 또 핑계 대고 그러세요? 제 탓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면 되지. 핑계가 있으면 좋잖아. 그 좋지도 않은 콩국수 먹고 배탈 나셔가지고 일주일 누워 계셨다 보고 가시는 분? 콩국수 나 콩국수 좋아하는데 당분간 못 먹을 것 같아. 배탈이 아니라 식중독. 네, 식중독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난 저 형 진짜 죽을 뻔 봤어요. 저렇게 미련한 형인지 몰랐네. 뭐 미련해? 아, 얘기해봐. 왜 밀어내? 콩국수 먹이 왜 밀어낸 거야? 밀어내? 아니 밀어내? 원래 응. 식중독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치. 병원에 병원 안 갔어? 가거나. 네, 병원 안 갔어요. 병원을 안 갔어? 그리고 아니, 그냥 뭐 그 4, 5일이 지났는데도 그냥 아직도 안 좋다는 민망인으로서 거야. 식중독에 걸렸는데 어떻게 병원을 안 갈 수가 있어? 아니 뭐 잘못 먹으면 뭐 이렇게 토하거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낫는 거잖아. 그 아프리카인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프리카인을 왜 갖다 대? 병원이 뭐니까 그 사람들 못 가니까 그렇게 하고 마는 건데 병원이 근처인데 알았고요. 너는 안 가고 말았다고? 네. 네, 뭐 다들 잘 지낸 것 같아요. 뭐 진욱이는 뭐 여전히 열도 났어요? 몰라. 날도 나고 뭐 몸살 기운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다 겹쳤나 보네. 최 과장이 한 사흘째 약을 사들고 왔더라고. 음. 각 곳에서 네. 성원이 답주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콩국수 드시다가 이렇게 탈나시면 오샥처럼 미개하게 병원 안 가지 마시고 병원 꼭 가세요. 뭐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한 달 정도 쉰 것 같습니다. 한 달 좀 넘게 쉬었나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오샥 형이 아픈 후유증으로 턱선이 살아났어요. 그런 게 미남이 있어? 됐어 미남. 턱선이 들어. 진짜? 미남이시네요. 아주 잘 난못 볼. 발견 못 하겠는데 나는? 내가 본인이 이게 단식을 했어. 먹을 수가 없더라고. 아니 일주일 후에 나타났더니 형이 배가 쏙 들어가가지고. 네, 아니 완전히 배가? 예. 어깨도 지금 어깨 상판은 제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네. 살이 빠졌어. 빠졌어요. 아니 턱수염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옛날엔 밖으로 다 나왔는데 턱살이 빠지니까 그렇고요. 턱수염이 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다들 음식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저기 뭐야 그게 생각납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 그 라이온 킹 거기 나온 스카처럼 이렇게 털 빠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네. 응? 모샥 그렇게 생겼고요. 나는 신바야. 신바 같은 소리 하네. 신봤다야. 어?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얼굴도 좀 볼 겸 오늘 극장 가다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가을부터는 새 에피소드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뭐 그래요? 되든 안 되든. 진짜? 전에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도 우리가 진짜? 지금 너무 오래 끈 것 같아. 진짜? 아니 일단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또 아니 왜 이번엔 진욱이가 어디 유럽 가고 뭐 이럴지 Really? 모르지만 저도 좀 가고 싶은데. 네. 뭐 하여튼 그렇군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뭐 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유튜브는 하는 대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병목 현상이 자꾸 발생해서 그래도 뭐 지금 마침 역사 영화 탑 10을 네. 하루에 한 그렇죠. 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자 저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이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리뷰는 뭐 너무 많아서
네, 그냥 저희의 근황이 궁금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대표 3인 대표 3인의 민족 대표 3인 댓글을 30명 어디 갔어? 무용고 대표 3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화공사27님. 평화공사27님. 무용법으로서 여러분 잘 지내시지요? 잘 간만에 지내죠? 왔는데 간단한 소식이라도 좀 짧은 클립으로 올려주세요. 남양 특집은 물 건너 갔지만 추석 소식 5분짜리 간단하게 갑시다. 최근 영화로 엑시트와 봉오동, 김복동 등이 괜찮았는데 체르노빌도 안방극장 가도록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수작입니다. 저는 무용보에게 추천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체르노빌. 그렇죠. 남양 특집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살짝 도망갔다 온 거라고 그쵸. 보면 사실 맞으시죠? 뭐 진짜 뭐 말씀드려요. 어떡해요. 맞잖아. 뭐 진실은 이렇다고. 진실은 그거잖아. 네. 남양 특집 어떻게 해 우리가? 할 것도 없잖아. 네, 호러 영화는 한 번 한 걸로 족합니다. 못해. 진실은 저기 어둠이 진실. 저번에 유튜브용으로 다시 재편집하다가 또 무서워. 그것도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링 이런 거는 저 유튜브 거 안 들었어요. 너무 그걸 왜 생생해. 들어? 호러는. 영화 그 소개 나오는 근데 좀 웃기긴 웃기더라 그때. 그 호러 영화 처음에 막 비 오는데 우리 모여가지고. 그 자꾸 이상한 일 생기니까 그런 거잖아. 그때 생각하면 되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들으면 진짜 일이야. 우리 되게 알러볼 것 무서워. 같아. 어떻게 그렇게 쪽팔려. 공포 상황에 그렇게 겹경사를 이뤘는지. 네, 아무튼 추억의 호러 영화도 올려드렸고요. 네, 다음입니다. 클레어 0905님. 클레어 0905님. 아주 경미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볕이 내리쬐는 자리만 피하면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게 가을인가?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참 언제나처럼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모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더위 끝자락 감기 모기 다 조심하시고요. 무용법으로서는 언제쯤 활동 재개하실 건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네, 질문과 대답을 같이 하니까 헷갈리잖아. 동시에 했죠. 아, 오늘 당황하고 그러셔요. 자, 아니 근데 진짜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음. 좀 깜짝 놀랐어요. 음. 제 방에서 아직은 제가 에어컨을 켜요. 음.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도 켜요. 그리고 이불을 안 덮어요. 음.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더워서 깼거든요. 음. 근데 요새는 그냥 아침까지 자더라고요. 더워서 안 일어나요. 곧 이불을 덮게 될 거예요. 네, 다음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쓰리별이 12 쥐지님. 스리베리 12 지지님. 네, 아이디를 바꾸셨어요. 네. 네, 12 원래 지지. 스리벌이 11지지였는데 스리별이 별이 12 지지님. 지지로 바꾸셔서 네. 12가 됐죠? 네, 저희가 이제 근황을 이제 안내 드렸더니 네. 남겨주셨습니다. 무용법으로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샹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더니 마음이 아프네요.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산 같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산 같은 오샹님께서는 보기보다 예민하신가 봐요. 미개 병원을 안 가? 최 과장님의 부자 미국 서부 여행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과감한 계획을 실행하셨나요? 정말 잘하셨어요. 3주간 MJ님은 꿀같은 휴식을 취하셨겠네요. 네. 김 PD님도 푹 잘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유튜브 애독하셨다니 이번 녹음 때 김 PD님께서 대폭발 설전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진욱이님 저도 봉오동 전투 봤습니다. 숭고한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우리들. 봉오동 전투가 엑시트보다 개봉을 일주일 정도 늦게 했지만 봉오동 관객 수가 엑시트만큼 발빠르게 늘어나지 않아 조금 속상해요라고 남겨주셨고요. 특히나 이렇게 소식만 전해주시면 녹음은 더 천천히 해도 될 듯한데 하시면서도 이번 토요일 녹음은 극장 가도록 간단히 하고 휴가 때 지내신 얘기들을 쫙 풀어주시면 재밌겠는데요. 최 과장님의 여행 얘기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 과장 이번 여행 하이라이트는 뭐였나요? 하이라이트. 저의 하이라이트는 그랜드 캐년에서 캠핑한 거. 캠핑을 했어? 캠핑을 하루 했어요. 텐트 치고? 네. 은호랑 둘이? 네. 그게 저의 하이라이트였고 밤에 은하수를 봤어요. 코요테 같은 거 없지? 그런 건 없었는데 로드런너. 제가 거기 이제 물론 미국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식인가 봐요. 뭐가? 음식 같은 거를 음.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안 되는데요. 그치. 야생동물. 예, 야생 동물이 워낙 많아서. 뱀. 근데 제가 그 그랜드 캐년 보러 간다고 텐트 쳐놓고 이제 점심을 해먹고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밖에다 놓고 그 은호랑 같이 이제 그랜드 캐년 구경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난리가 난 거죠. 곰이 왔고 곰. 곰은 아니었고. 공은 아니고 옆 텐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코요테 여우 아니 뭐 그래서 이런 거 아니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차를 타고 다시 왔는데 응. 우리 사이트로 저희 원주민들이 왔구나. 아니 여기 완전히 그 레인저들 있잖아요. 아, 그 네. 캠핑 레인저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막 완전 음식을 내놨다고. 범죄 현장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때 하는 말 있잖아. 스미마셍. 깜짝 놀라서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이냐 이제 뭐 문제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너가 음식 밖에다 놓고 나가가지고 이거 캠핑 룰인데 우리 룰인데 그걸 놓고 나가서 그 온갖 까마귀 떼들이 몰려가지고 까마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냈냐? 아 벌금까지는 안 냈고 주의를 받았죠. 오 다행이네요. 다 청소 다 지들이 다 해놓고 정말?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죠. 아니, 뭐 예. 저한테 아무튼 그거였고 저 은호한테는 하이라이트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한 거 정말?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야 미국 가서 호캉스를 그치. 예. 제대로. 라스베가스에서. 그건 한국에서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쟤는 뭘 잘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자연을 봐도 저는 막 좋다고 그러고 막 야, 디즈니랜드 어떠냐. 갔지 않았어? 아 디즈니랜드 좋아했죠. 아 디즈니랜드가 하이라이트였네. 거기 디즈니랜드 뭐 이틀이나 갔어요. 마블랜드도 있고. 마블 있고 와 진짜 저 이번에 음. 저도 기절할 뻔했던 어트랙션이 하나 있었는데 뭐 링이에요 뭐야? 아니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가오갤. 네, 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설마 그 관이 우주선을 있어요. 타요? 우주선을 타. 근데 뭐냐면 아니 난 뭔지도 몰랐어. 이게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막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뭐 한 2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오갤 막 모양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이 건물이 20층? 있어요. 거의 20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니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막 장식이 막 돼 있거든요. 가오갤 무슨 세트처럼.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뭔가 그랬는데 조그만 방이 하나가 있어요.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방. 그 방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다 버클을 이렇게 딱 하고 앉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하고 딱 앉아요. 그러니까 자이로드로총 올라가는 거구나. 근데 앞에는 이렇게 계속 층이 바뀌면서 처음에 딱 시작하면 빵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계속 층별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쫙 올라갔다가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방 문 앞이 뚫려 있는 거야.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계속 그 가오갤 애들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면서 진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야, 재밌었겠네. 예,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건물 맨 꼭대기 쪽으로 쫙 올라가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싹 열려가지고 그 파크가 밖에 실제 밖에 모습도 딱 보이고 아 전망대처럼. 전망대처럼. 마지막에 떨어지고 네, 마지막에 확 떨어지고. 자이로드로. 예. 와 진짜 재밌어. 얼마야? 그 개별적으로 내고 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들어갈 때 아예 얼마 들어갈 입장권 때 다 내는 그쵸, 거죠? 예. 그 종합 입장권이 얼마예요? 비싸더라고요. 그 시즌마다 다른데 저는 어떻게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조금 싸게 좀 구했습니다. 싸게 구했어요. 예. 그 미국의 어린이들도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가는 게 꿈인데 네. 은호는 아빠 잘 만나가지고 참 둘이 디즈니랜드도 가는구만. 야, 한번 가자. 너랑 야 가자. 난 놀이공원 가는 게 가야 돼. 세상 싫어. 야 내가 지금 멀미나. 한번 가야 되잖아. 멀미나 멀미. 네, 아무튼 최 과장은 은호와 아주 좋은 추억을 네. 하나를 안고서 미국을 네. 갔다 왔고. 그럼 저기 오늘 얘기가 1부인 거죠? 오늘 미국 얘기는 뭐 할 1부고 얘기는 많은데 예, 다음에 재미없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뭐 오라클 파크 가는 것도 네. 얘기해야지. 야구. 오라클 파크 가서 그건 뭐 네. 예, 뭐 우리 내 쪽에서는 최 과장이 제일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돈도 제일 많이 든 것 같고. 지금 집에서 되게 눈총 받고 있습니다. 돈 너무 많이 썼다고. 돈 많이 썼을 것 예. 같아. 뭐 이럴 때 쓰고 또 아, 이러려고 버는 건데 뭐 그렇지, 열심히 또 벌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죠 이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랬군요. 은호는 이제 다 까먹을 거야 크면. 예? 제 까먹었어요 벌써. 벌써 까먹었어. 까먹기. 그게 뭐 지금 나타나 한 40 돼서 아빠가 이제 멀리 있고 내가 이제 내 아들이 있을 때 아 옛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오갤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아 힘이 근데 힘이에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제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응? 은호가 달라진 게 있어요. 자꾸 저한테 와서 자요. 오. 아빠 옆에 와서. 뭐 그렇게. 아 안 그랬거든요. 아 그럼 그 3주를 거의 같이 예. 외국에 있었는데. 이제 아빠에 대한 이 애착이 생긴 것 같고 원래 어떻게- 뭐 애착이 있었지만 어떻게 너랑 나랑 같이 잡아? 뭔 소리야 임마? 잡아? 아 그래서 되게 예,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애랑 네. 아주 깊은 관계가 된 것 같고 더. 예. 그렇죠. 많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들이 꿈꾸는 일일 수도 있는데 네. 꼭 한번 해야지. 네. 실천에 옮긴 것도 참. 저 운전을 한 4,000km 이상 했더라고요. 훌륭합니다. 4,500km. 잘했고요. 네. 쟤또 얘기 또 한참 또 하겠다. 내가 그럼요 지금 이제 1부라니까요. 미국 갔다 와서 그 얘기 한 10년 야, 우리 하더니 미국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뭐 한 번 듣고 끝내? 몇 번 들어야지? 그럼요. 미국이 어디야? 너도 저번에 되게 되게 뉴욕 갔다 먼데. 와서 무슨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뉴욕에 뭐. 사는 애처럼 내가 얘기해.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뭐 여러 번 갔냐 거기를? 되게 먼데? 아 근데 앞으로 많이 비행기 타고 남았어요 몇 얘기 시간 가야 거는.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만.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저기 새로운 에피소드는 미국 여행. 최과장 부자 미국 여행기 아마 책이 꼭 나올 거예요. 디즈니랜드 가다. 가오갤 타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이고 유후 이제나 저제나 그냥 언제 그냥 우리가 돌아갈까 그냥 기다리고 여러분들께 그냥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통장에서 사랑의 원금이 도착해 있습니다. 황미라님 누나 감사해요. 사랑의 원금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했어. 우리 저는 이러려고 저 지금 방송을 갔다 온 거야. 안 하는 우리가. 시기에도 또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죄송하네요.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의 사랑의 헌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디즈니랜드 가려고요. 올가을은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을 안 해주고 가야죠. 우리가 활동을 너무 안 해가서 왜 안 해요? 네. 엄청 했는데. 뭐 초청 들어온 거 없죠. 개인적으로 해요? 부산영화제에서 초청은 안 들어왔지만 네. 저기 미국에서 초청이 들어왔어. 미국? 미국? 네? 네, 미국에서 알게 되신 이제 분이 거기 저희 신세 줬던 분이 커뮤니티에서 네, 예. 그 지역에서 무용보 방송을 이제 저 때문에 듣기 시작하셨는데 너무 재밌다고 무용보 멤버들 오시라고 집에 재워주신다고. 네, 오클랜드, 네, 오클랜드 오클랜드? 쪽에 사시는 분이 그 비행기표 얼마인데? 요즘 뭐 한 60만 원 60만 모으면 원? 네,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인당 한 60만 원 모아서 자 오시라고. 여러분 1인당 6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뭐 싼 비행기표 비행기표를 구하면 그 정도. 진짜요? 하죠. 비행기표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북 콘서트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네. 저번에 그 위례에서 한 번 했고요. 이번에는 분당 수지에서 또 북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몇 시였죠? 4시요. 4시요? 네. 우주소년이라는 그 북카페죠. 거기서 아마도 북 콘서트를 아마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뭐 혹시 분당과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또 와주시면 제가 사인회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우주소년이라고 아주 뭐 북카페 겸 약간 그 문화 아지트죠. 네. 그런 곳이 있어요. 아주 좋은데 거기서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거는 아직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날짜는 그날이 맞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4시. 근데 먼해 영화제라고 여기서 이렇게 영화제 같은 걸 하나 봐요. 여기 운영하시는 그분이 우주소년 그분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본인도 책도 쓰신 분 아니죠? 그 커피 책도 옛날에 예. 커피는 원래 쓰단가 네. 그 책 옛날에 쓰셨던 분인데 아무튼 우주소년 먼해 영화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먼해 마을 영화제라고 하는군요. 정확한 명칭이. 하여튼 뭐 먼해가요. 먼해 가깝네 그게 아니고요. 먼해 그 내천자예요. 먼해. 그 개천 이름인가? 강 이름인가 봐요. 먼해가. 저 잘 몰라요, 사실. 그 수지가 그건가 그러면. 네, 용인 동천동에서. 용인 동천동.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9월 7일 그 인근에 계신 무용보 패밀리 여러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페북이랑 팟빵 이런 데 공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형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개막작이 배심원들인데 홍승환 감독하고 영화배우 권혜우 씨가 함께 한대요. 권혜우 씨가 하는군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두 번째 북 콘서트 공지였습니다. 네, 북 콘서트장에서 콘서트. 왜 뿜어? 나 진짜. 봐요. 북 콘서트장에서 뵙자고요. 뭘? 뭐 이상한 근데 왜 뿜고 그래? 콘서트에서 북 콘서트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에게 항상 소식 전해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지메일이죠. muyongbo@gmail.com으로 무용보@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팟빵에서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스북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혹은 무용보 검색하시면 라디오, 무용보 라디오. 무용보 라디오. 네. 예. 무용보 라디오 검색하시면
무용보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도 꼭 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이 봉오동이라는 데는 이게 지원이 없다면은 그대로 우리 무덤대 같다. 생각보다 열악하고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예, 오늘 제 56회 56번째 무용보브로스 극장 가다는 원신영 감독의 봉오동 전투를 보고 왔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 같이 전투한 것 같아 아주. 전투 네. 씬이 아주 그냥 마음껏 봤네 아주 그냥. 네. 예.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오늘 따로따로 네. 극장에서 보고 각자 보고 왔습니다. 저도 퇴근 후에 후루룩 보고 평일에. 나는 우리 엄마랑 우리 형이랑 봤어요. 평일날. 자, 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진욱이는? 예, 저는 혼자 봤어요. 혼자? 네, 아주 혼자서 꽤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예, 아주 저도 그랬어요. 네, 어르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퇴장을 했습니다. 박수? 예, 감동 받으셨나 보다. 그러신 것 예. 같아요. 김PD도 혼자 봤어? 네, 어제 봤습니다. 혼자. 다들 신나게 혼자 봤죠? 우리 이렇게 우리 좀 너무 외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볼 시간이 없어. 어떻게? 뭐그 정도는 해야죠. 네. 뭐 시간이 분들 없는데. 성원해 주시는데. 네, 봉오동 전투를 네. 지금 뭐 장안의 화제죠? 네. 예, 장안의 화제이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요즘 한참 뭐 약간 좀 반일 정서 이런 거가 한껏 고무되는 상황에 이게 시기를 잘 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니 예측이라도 한 듯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 뭐 개봉을 할 수 있죠? 이건 뭐 근데 원래 올해가 이제 어, 저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 또 이제 잘 시기에 올해가 맞는 거죠.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리라 예상을 했죠. 그또 저기 19년이라. 8월도 광복도 있고 이래서 네, 딱 100년 전에 또 한참 치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딱 100년 전 얘기는 하네요. 거의. 네. 그러네요. 네, 봉오동 전투 원신현 감독. 원신현 감독은 네, 여러분이 좀 알만한 영화는 용의자, 용의자. 또 세븐데이즈 음, 이런 영화 만들었던 감독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데뷔작에 가까운데 구타의 구타 유발자들. 저는 그 영화 재밌게 전에 봤거든요. 그 영화로 아주 우리 그 디베이트를 한번 했었잖아. 예, 나는 저는 난 좋다고 너무 그러고 싫다 그러고 아주- 오색형 싫다고 그러고 아주 그래서 한번 최과장 문제자. 좋다 그러고 아주 문제자. 나는 그때 완전 구타 유발 상황이 됐더라고. 이 영화에 대해서. 예, 아무튼 그때랑은 근데 색깔이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다르죠. 연출 색깔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메인스트림 예. 영화. 아니, 뭐 그때도 메인스트림 영화였죠. 한석규가 나왔었는데. 그렇긴 하죠. 네. 음. 네. 원신영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인공 황해철 역으로는 유해진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장하 역으로는 류준열. 네. 예. 요즘 뭐 예. 한참 핫하죠 유준은. 예. 그리고 마병구라는 그 황해철의 오른팔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유해진의 마적 오른팔. 출신? 예. 예. 조우진 배우가 나왔습니다. 조우진. 예. 스나이퍼. 예, 이 세 명의 뭐 조합이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나쁜 사람들, 나쁜 장교들, 여기 편의상 그냥 일본 놈들 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본군의 그 예. 저기 뭐라 그래 독립군 추적하는 놈. 그 네. 추격단. 추적대. 월강 추격대. 추격대. 월강 추격대인가? 음. 예. 네, 월강. 하여튼 자랑스럽게 이를 데 없는 네. 이거 거. 역사적 사실이죠. 월강 네. 추격단은. 야스카와 지로라는 그 굉장히 잔혹하고 아주 뭐 아주 악독한, 잔혹하지. 예, 아주 잔혹하고 악독한 그런 장교 역으로는 기타무라 가스키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일본 배우가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밑에 있는 부관이 또 있어요. 음. 쿠사나기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케우치 히로유키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자주 본 배우인데. 두 명 다 일본 배우예요. 근데 굉장히 일본 배우가 이런 항일 투쟁에 관한 영화에 나온다는 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도 아니고 그 특히 그 부관으로 나오는 배우는 네. SF에도 많이 나오고요. 아 그래요? 꽤 자주 본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SF. 이케우치 히로유키요? 음. 아 예, 저는 그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건 그 야마토 그 우주전함 야마토 거기 나온 거기 그 나왔어요? 배우예요. 저는 이케오? TMI예요. 안 봐서. 거기 그 저기 그 무슨 시큐리티 뭐 이렇게 육군들. 이케요. 그리고 이케요. 그 일본군 장교 중에 음. 이제 캐릭터가 이제 그렇게 잔혹한 제일 높은 장교가 있고
중간에 음. 약간 충직한 장교가 하나 있고 중직하고 그렇죠. 굉장히 네. 좀 뭐랄까 관망자적인 장교죠. 약간 사무라이 같은 예. 뭐 그런 그리고 어? 가신 같은 또 세 번째 장교 얘는 이제 되게 천방지축 천방지축인데다가 또 이제 그 얍삽한 얍삽하고 예, 그렇죠. 진짜 예? 음. 기회주의적이고 기회주의. 와. 예, 그 저기 그 나쁜 도시인가? 그죠 그거였죠. 범죄도시 예, 범죄도시에 아닙니다. 나온 그렇게 아닙니다. 넌 사이좋구나. 걔가 거기서, 나왔죠. 예. 아, 너무 박지환이라는 네, 배우가 박지환 나왔습니다. 배우님. 예. 박지환 아주 연기 일본 사람 같이 연기를 잘했어요. 진짜 일본 놈이야. 그 표정은 뭐 아주 무릎 네. 꿇고 하는 그 표정은 네. 저 끝까지 살아남고 막 이러죠. 네, 그리고 그 여성 투쟁하는 여성 독립군. 투쟁 동지가 하나 있어요. 예. 임자현 역으로 최유화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최우화 이 임자현. 배우 좀 예쁜 것 같아. 예. 나는 그 처음에 그 김주혁 나왔던 비밀은 없다. 아, 거기서 그 약간 딸이었나? 내연녀로 아, 나왔죠. 그렇구나. 그래서 네.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랐지. 그때도. 거기서 이제 선생님으로 나왔었네. 네. 그리고 세 명의 아역이 나옵니다. 개똥이, 개똥이, 춘희, 춘희. 유키오 유키오, 일본 아역이죠. 네. 그 세 명이 나오고요. 이 성유빈, 이재인, 다이고 코다로라는 세 명의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 출연 2명 있는데요. 네. 아주 무게 있게 홍범도 장군 역으로 아유. 뭐. 최민식 씨가 야. 나왔어요. 예. 최민식. 그때 저는 극장 안에서의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되게 그 흥분된 수군거림, 목소리 딱 나오거든요. 목소리만 누가 똥 싸고 있잖아요. 그렇지. 속 싸면서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 소리가 극장 내 전체 다 퍼졌어. 사람들이 몰랐었나 봐요. 몰랐어요. 네. 나도 저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죠. 나는 봉오동 전투인데 왜 홍범도가 안 나오나 하면서 난 계속 영화 시종 내내 네. 홍범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범도를 기다리다가 이거는 홍범도 얘기가 아니네 할 때 나오더라고. 이제 영화 거의 끝나가. 뭐 홍범도 얘기는 아니죠, 사실. 나는 완전 네. 홍범도 얘기인 줄 알았어. 네. 전혀 정보 없이 봐가지고 예. 나는 그래서 유해진이 네. 홍범도인 줄 알았어 처음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최민식이라는 게 최민식이라서. 아, 최민식이 왜냐하면 나와서 그 저기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으로 나오고 홍범도로 또 나오면 이제 헷갈리잖아 이제. 뭐가 헷갈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무조건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다 대표해야 되는 물론 좀 대표성이 강하긴 해요. 근데 야, 모든 캐릭터를 400년 차인데 그거.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형 그냥 꼬은 거 같은데요. 형. 꼬아 솔직히. 왜 그걸 두 개를 뭐야 다 해? 우리나라 아니, 뭐 영웅은 다 다 해? 네가 다 해? 막 아니, 이런 최민식이 다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뭐 정해져 있진 아니 않잖아요. 뭐 이순신도 하고 홍범도 하면 대체할 뭐- 만한 또 배우가 마땅치 않으니까 아니, 그런 근데 거죠. 왜 없지는 않잖아. 우리가 뭐 없진 그렇게 않죠. 그 정도로 풀이 없어. 근데 다음부터는 형이 지원서를 좀 내세요. 그렇지. 내가 하든지.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똥 싸는 거 잘할 감독의 의도대로 느낀 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듣고도 묵직함을 제가 달 수 이렇게 있는 그 그런. 나타난 다음부터 모든 거를 이 스토리를 싹 감아 안아가지고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던져놓는 그 뭔가 이렇게 이 주제를 던지는 그 역할은 분명히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럼 당연히 잘하겠지 최민식인데. 근데 아니 이순신도 그렇게 막 다 하고 이걸 또 하면 이순신을 갖다 대는 거지. 두들 다 하면 어떻게? 뭘 우리 독립군이고 그 이순신 다 하면 그냥 꼬은 거예요. 꽈. 꼬아. 그냥 혼자 좋은 맛있는 거 다 먹는 배우가 거다. 그럼 역할을 어떻게 아니 그 못하지?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지훈식밖에 없어. 아니 뭐 이 영화에 최민식이 뭐 크게 최민식이 나와서 해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출연이더라고. 그것도. 영화의 흐름을 아니 해친 뭐 것도 아니고. 송강호가 뭐 무슨 영조도 했다고 이번에 세종도 하고 뭐 아니, 난 세종 안 봤잖아 그래서. 꼬아? 꼬아 그것도. 뭐 어떻게 왕이랑 왕은 다 해? PD가 배알이 꼬여서 그래. 네 그리고 네. 독립군 포로 네, 일부러 포로로 잡힌 거죠. 그렇죠. 네? 일부러 포로로 잡혀서 그게 캐릭터. 예. 가슴 아 아픈 이거는 캐릭터가 이건 그 네. 부분에서 나는 이건 저도 대본을 정말 잘 썼죠. 저도 약간 충격 먹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등장과 이 사람의 얘기에서 헐. 진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시작되는 거죠. 박희순, 박희순이 나왔어요. 진정한 독립투사로. 아 그리고 그렇죠. 박희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희순도 캐스팅이 잘 된 거죠. 그쵸. 그렇죠. 예, 그쵸. 이 사람 난 처음에 괜찮았어요? 괜찮아. 안 꼬아요? 아니 나머지는 다 괜찮아. 처음에 박희순이 그래서 어? 홍범도인 줄 알았어. 그렇죠. 저도 괜찮아.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저도 그 그랬어요. 장하랑 막 얘기하잖아. 네. 저는 그래서 그 천막 안에서 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내가 홍범도야. 오빠, 내가 범도인데. 야, 너 판 깨지 말고 빨리 가. 하봉사. 예. 그러니까 일부러 포로로 잡혀서 일본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네. 예. 그냥 일본군이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예. 아예 그러니까 굉장한 플롯을 짜놓고 시작한 이 전투 거죠. 예.
네, 박기준 아주 적절한 캐스팅이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봉오동 전투. 지금 딱 100년 전에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이 어딘가요? 간도 완주. 예. 연해주. 네. 거기 말하자면 중국과 이 러시아의 접경 지역. 그렇죠. 거기 북간도라고 이제 부르는. 우리나라랑 중국, 러시아들이 다 만나는 그쪽. 우리나라 이렇게 토끼는 아니죠. 호랑이 앞발 끝에 앞발 끝 쪽에. 도망강 있는 데죠. 그러니까 우리 땅은 아니고 우리 땅 약간 위쪽에 국경 넘어서 그렇죠. 거기서 벌어졌던 1920년대에 있었던 일본 정규군, 네. 일본 정규군과 벌인 전투.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대승을 했고. 그렇죠. 그때 일본 순사 한 명 죽이는 게 우리는 엄청난 큰 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규군과 싸워서 그거를 대승을 거둔. 대승을 대승 거두고 진짜. 그랬던 그 몇 달 뒤에 이제 훨씬 더 큰 청산이 대추. 청산리 대첩이라고 대첩이죠. 하죠. 청산리 대첩은 음. 그 숫자로 보니까 우리 독립군이 2,500명 그리고 이제 선멸한 부대가 두 개 사단인가 돼서 5만 2,500이 5만을 물리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건 되게 엄청난 그건 사건이죠. 대첩이라고 음. 부를만 했죠. 근데 그거에 5만이었어요? 근데 5만 명. 사망자 수는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천 명, 3천 몇 명 정도라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퇴폐시켰으니까 예. 폐각했으니까. 예. 5만의 군대를 2,500명이서 그럼 몇 배야? 엄청 많은 거죠. 욕을 하고 그래. 아, 욕을 하고 안 했어요. 그랬어요. C까지 확장 안 했어요. 아니 그 대박 안 욕날만해 했어요. 욕날만해 욕해 괜찮아 오늘 다 해. 막 그냥 욕해. 엄청나네 그게- 진짜 대박이네. 오늘 욕해도 돼. 대단한 전투고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배웠고. 네. 하지만 이 독립운동사라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저 솔직히 이번에 반성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요? 봉오동 전투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네, 그거 저는 전투는 청산리 대첩은 확실히 학교에서는 안 아는데 배웠어요? 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라고 그랬을 잊고 때 있던 거죠, 잊고 있던 완전히 모르고 있다가 사실 그건 있어요. 나도 뭐냐면 네. 봉오동 전투를 기억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걸 얘기해 준 것 같다라고 아 들어보긴 한 나도 것 참 같아. 대학 때 응. 그거를 그냥 교수님한테 배웠구나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현대사에서 특히 우리 뭐 그 독립군들의 투쟁사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짧게 넘어갔어요. 그게 심지어- 우리가 이게 독립운동 독립투쟁사가 네. 굉장한 역사고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저항했고 그리고 전적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이거가 남북 분단되면서 그렇죠. 이거 은폐의 역사가 됐습니다. 이게 묻혀버렸다는 왜곡과 거죠. 은폐. 예. 그렇죠. 왜냐하면 북에서는 김일성이 했던 거기 동북 거기 그 네. 몇몇 그렇죠. 빨치산 그것만 굉장히 부각시켜 가지고 가르쳤고 네. 우리는 이쪽 간도에 있었던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의열당 같은 거는 네. 그 되게 사회주의적인 이런 거예요. 네. 이건 그냥 안 가르친 거야 그냥. 네. 거기에서 우리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왜냐면 모택동이랑 결합도 했고 장개석이랑도 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랑 부딪히는 면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심지어는 뭐냐면 네. 독립군을 간도 그쪽에서 네. 그 쫓아다니면서 선멸했던 부대에 그런 사람들이 육군 대장도 하고 또 대통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된 역사니까 당연히 그 그 얘기를 역사가 하기가 첨예하게 붙어 있는 역사고 그때 당시에 안 가르친 거야. 이승만이랑 김일성이 그냥 그거 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한다. 중요합니다. 이게 네. 지금 국뽕 논쟁도 있고 뭐 보고 나서 너무 국뽕 아니야? 뭐 또 더군다나 배달의 기수야 막 이러잖아.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내 생각은 되게 확고한데 봉오동 전투 이런 류의 영화가 한 5편 정도 나오고 아유 많이 나와야죠. 6편째 나올 때 국뽕이라고 하세요. 아 많이 그러니까- 많이 나와야 돼. 그치.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은폐와 왜곡의 역사를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내가 그 TV에서 그 KBS인가요? 창? 거기서 시사기획창. 예. 밀정이라는 거를 네. 봤는데 네. 나 되게 충격이더라고. 저 임시정부 안에도 일정 뭐 이렇게 다 이게 그게 일본이랑 중국 그 다 문서로 보관돼 있어요. 일본에 있지. 근데 밀정들이 이 독립군들 뭐 프락치들? 네. 그걸 다 보고한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독립군 소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끝나고 간도 참변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일본 놈들이 거기 관동군 이런 애들이
조선 마을들 쑥대밭 만들고 다 남자들 네. 죽이고 그렇죠. 불태우고 이랬어요. 네. 그게 네. 간도참변인데 그냥 민간인들을 그렇죠. 학살한 거. 민간인들을 어린아이, 학살했습니다. 임신부 뭐 다. 그 사진도 있어. 음. 그런 이 처절한 독립 투쟁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데 이거 그냥 옛날 거북선 이것만 한 거야. 이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런 역사를 배웠고 제가 그러면 뭐 부끄러워도 해야 되지만 못 배운 탓도 있는 거네요. 우리 못 배운 것이. 네.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괜찮아요. 평생 사죄하면 살면 돼요. 아니 우리. 근데 그러니까 한국사를 배울 때 우리가 그래서. 딱 1800년 조선 왕조까지 엄청나게 무슨 왕 순위를 다 외우고 무슨 사화를 다 외워서 무슨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크고 엄청난 사건은 이런 거잖아. 그렇죠. 이 사건들이 그거만큼 중요하게 안 여겨지고 시험에도 안 났잖아. 솔직히. 아 근데 봉오동 전투 홍범도는 시험에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조선 왕조 시대 국사만큼의 몇 문제로 나왔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안 시험에 돼. 안 나온다고. 내 뇌리 속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남아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는 않았던 거지. 한 줄로 배웠어요. 한 줄. 예. 한 줄이었어요.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온다. 뭐 이렇게는 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 전에 우리 명리학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글로 배운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글로 배운 역사랑 뭔가 이 역사의 실제 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으로서 이렇게 다시 접하는 거랑 완전히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명량 얘기 잘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우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명나라는 어떤 상태였고 뭐 일본은 어떤 상태였고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배우긴 배우잖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한 역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간도 참변이 일어날 때 청산리 대첩이 일어날 때 그곳의 정세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건 명확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게 먼저 너무 명확한데 그런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그렇게 먼저 배운 적이 없잖아. 네.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발굴돼야 될 역사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수많은 우리가 또 이렇게 자료들도 예, 있고. 자료들과 뭐 여러 가지 증언들과 막 이게 뭐 완전히 청산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우리가 자료로서 분노하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고 한데 이 독립군의 역사가 저는 좀 많이 묻혀 있고 임시정부와 독립 해외 그 투쟁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사를 조금만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이게 그걸 뭐라 보지? 일산늑약. 늑약이죠. 늑약. 맞아. 을사늑약을 체결한 게 1905년 정도죠. 그럴 거예요. 1905년 1905년 맞습니다. 1905년.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정말 의병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전국 다니는. 근데 그 의병의 가장 주체는 누구냐면 대한제국의 군대였어.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말하자면 일을 하던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직책을 갖고 무기를 다뤘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게 군대가 없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초기에 우리 독립군들은 독립의병들은 네. 실제로 군사적인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군을 처음 얘기할 때 네. 매우 오합지졸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 네. 독립군이라는 실체가 그냥 의병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만약 민간 조직이 만들어서 네. 만든 게 군사 조직인 거 저 뭐냐면 독립군으로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기에 아예 군대 조직이 의병이 돼버린 거였어.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 조직화된 또 군사력을 갖춘 조직이었던 거죠. 이런 시절의 얘기가 지금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이때 얘기인 거야. 3.1운동 이후에 이런 군사 조직이 또 많이 생겼죠. 이제 국내에서 3.1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저 북쪽 국경을 다 넘어가서 네. 그때 뭐 북로 의정소군, 서로 의정소군, 뭐 의열단 이게 다 그때 생긴 거예요. 3.1운동 직후에. 뭐 신흥무관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그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탄압도 받고 간도참변 이후에 다 이제 모여서 나중에 독립군단인가요? 그걸로 이제 좀 합쳐지고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사 여러분들이 그 60년대 나온 그 두꺼운 책 2권짜리 있어. 네. 그거 도서관에 그거 다 뭐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봉오동 전투를 검색해 보시면요. 설민석 씨가 설민석.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이 잘 사건의 정리하겠죠. 역사를 아주 가볍게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정리 잘 그다음에 했더라고요. 한 10몇 년 전에 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네. EBS에서 강의한 게 있어요. 그렇죠. 독립운동사인가요? 그렇죠. 10부작짜리 있어요. 맞아요.
그 이렇게 도울 선생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다 연출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다 예. 아주 다 성대모사야 그냥. 뭐. 그래서 그거 10부작짜리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중간에 이제 홍범도 아까 김 PD랑 잠깐 봤는데 돌이 그 홍범도 장군의 손녀를 만나. 아 그래요? 블라디보스토크 쪽. 그때 연해주에서. 10년 전에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막 하는 그 장면. 그 우리말을 막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긴 하겠는데 그 할머니가 홍범도 장군의 그걸 이어받아. 홍범도 장군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이거든. 난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영화 보면서 홍범도를 어떻게 그렸을까 이래가지고 난 극장을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최민식이 안다 이게. 자녀가 다 그건 줄 알았네. 원래 홍범도 네. 장군이 그 전투에서 그 아내도 잃고 두 아들을 잃거든요. 네, 근데 아내는- 딸이 또 있었군요. 아내는 그 옥사하죠. 옥사하고.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두 번째 부인. 부인의 우리 지금 영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한 영화 거죠. 스토리. 뭐 영화는 네, 네. 아무튼 뭐 그 홍범도와 봉오동 전투 굉장히 네. 중요한 그 봉오동 전투의 개요를 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주세요. 딱 그려주세요. 싹. 네, 굉장히 단순해요. 아 엄청 단순. 엄청 단순. 왜냐하면 일본은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정규군이잖아요. 훈련받고 그 신식 무기들로 갖추고 있고 또 대폭 끌고 다니면서. 또 엄청난 그 시대의 동북아에서는 완전 최고의 군대였던 거죠. 뭐 럴 전쟁도 이겼죠. 청일 전쟁도 이겼죠. 대적할 데가 없는 또 아주 그 전투 경험도 많은 아주 강한 군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상대로 우리 독립군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1대1로 딱 붙었을 때 그건 이 뭐 말이 안 되는 승산이 거죠. 없는 거죠. 어차피 게릴라전을 해. 예. 그래서 계속 게릴라전을 해 왔던 거죠. 게릴라전을 해 왔으니까 이제 이쪽 그 월강 추격대라는 게 뭐냐면 강을 넘어서 추격하겠다. 그렇죠. 예, 라는 얘기예요. 아 특전사예요. 그게 두만강 그렇지. 넘어가는 거야. 특수부대. 특수부대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는 독립군을 완전히 토벌을 해버리기 위해서 만든 그 특수부대인데 그 얼마나 또 악랄한 장교들 다 포진이 돼 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독립군이 이제 이런 월강 도하대를 상대로 하나의 작전을 만드는 거죠. 잘 짜여진 작전. 그리고 진짜 목숨을 걸고 뭐라고 해야 되나? 유인. 예. 매복을 하는 거야. 매복과 유인. 그렇죠. 나잡아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가서 뭐 누구는 포로로 잡혀서 일부러 길을 안내하고. 예? 자, 니네 어디에 숨어 있어? 내 본거지가 어디야? 라고 하면 계속 길을 안내하는 역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제 적당히 우리가 약한 척하면서 뒤로 이렇게 한 보 뒤로 물러서면서 약 올리는 거지. 예, 유인하는 역할을 해서 그 봉오동이라는 곳이 이렇게 완전 푹 협곡. 쌓여진 계곡이죠. 그 계곡 안으로 그 모든 군대들을 일본 군대를 유인해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여서 토끼몰이를 일종의 토끼몰이를 하는 그런 작전을 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그 봉오동이라는 곳이 작전지고 최종 목적지고 호랑이 여기, 아가리. 호랑이 그렇죠. 아가리죠. 예, 이 주인공들이 다 이 앞에서 조금씩 싸우면서 일본군을 계속 유인해서 데리고 가는 그 주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역사적 고증은 뭐 네. 어떻게 됐던 간에 네. 오히려 홍범도를 안 내세우고 네. 여기 이 무명의 예. 이 두어 명의 예. 독립군을 네. 주인공으로 했던 거가 이 어떤 영화적인 재미였던 것 같네요. 네. 이게 너무 홍범도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막 작전 짜고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영웅담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한 것도 예, 나쁘지 진짜 않았던 보이지 것 같아요. 않는 영웅담. 그 우리가 몰랐던 영웅들에 대한 실제로 이런 영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몰랐지만 네. 이름도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그 사실감을 더하는 거 하나가 아까 방금 최 과장이 짚었는데 네. 일본군들은 정말 당시 동북아에서는 당해낼 수 없는 막강한 어떤 조직력과 네. 또 작전 전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볼 수가 없어. 아무리 게릴라전을 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그걸 읽고 있잖아. 저 첫 번째는 그 전투 경험이 워낙 출중하고 많고, 예. 또 이 거침없이 잔인하기 때문에 네. 마을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군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얘기에서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실제 이 역사적 사건에서는 이렇게 끌고 갈 때 유인하는 사람들이 좀 약한 척을 해서 아 얘네 쫓아가면 금방 잡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사실 성공적인 건데 초기에 너무 잘 싸웠대요. 너무 네. 독립군이 초기에 너무 잘 싸워가지고 그 적의 선봉부대 하나를 섬멸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일본군이 거기서는 냉정한 판단을 했으면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군이 그게- 정말 오만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예. 딱 맞는 얘기인 게 뭐냐면 그것도 일종의 물론 실수일 수도 있고 네. 작전일 수도 있지만 네. 잘 통했다는 거지 일단. 왜냐하면 그 일대에서 일본군을 누가 건드려? 근데 일본군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자극을 한 걸 수도 이렇게까지 있죠. 우리를 예. 건드는 놈들이 있어? 네. 다 잡아들여 이렇게 돼갖고 쫓아 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무조건. 그럴 수도 완전 있는 자존심을 거죠. 확 긁어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참 운이건 어쨌건 간에 좀 기가 막힌 전투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좀 저한테는 놀랄만한 일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또 영화에서 지루하지 않게 정말 흥미롭게, 그리고 뭐 전투씬이 아까 뭐 오샥 형 많았다고 하지만 뭐 그런 전투씬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또 네. 에스컬레이트 되는 네. 그런 장치들이 충분히 있어서 앞에서 충분히 전투씬을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또 기대되게 만드는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짜여진 영화고 이렇게 사람들 기분을 잘 만져준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여기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이제 정세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다음에 벌어지는 게 청산리 대첩이잖아요. 근데 청산리 대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2,500명이 5만 명을 격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 뭐냐면 이때 무기가 공급되는 거야. 아, 어디서 그래요? 온 건 줄 알아 그게? 러시아, 미국. 체코슬로바키아 군인한테서 와. 진짜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한 가지 얘기해줄게.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는 그 당시만 해도 오스트리아 그 독일의 속국에 속해서 1차 세계대전 때 말하자면 일본처럼 징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싸우는 데다 보낸 거야. 근데 체코슬로바키아 군인들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적극적으로 전투를 안 했대. 그리고 일부러 러시아에 가서 져주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그 짜르 군대에 가서 그쪽 군대에서 오히려 반대로 총을 들고 전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또 내전이 일어나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 뒤하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의 군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건너서 연해주까지 와. 네. 연해주까지 왔는데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 음. 그러니까 싸울 곳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야. 네. 그래서 다 그때 연합국에 완전히 전향해서 네.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그 체코 그쪽으로 와서 독립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무기들 있잖아. 네. 그거를 김좌진한테 넘기는 거야. 아. 그래서 김좌진이 그걸 가지고 청산리 대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기가 없었다면 그 체코슬로바키아 군대의 무기가 없었다면 그 일이 성사가 안 돼. 그러네. 어. 그래서 체코 군인들이 러시아에 항복하면서 음. 총뿌리를 돌리면서 이제 이거를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이 얘기를 했네요. 체코 그때 그 얘기했어. 그러니까 체코 사람들이 우리 독립군에 굉장히 많은 뭐 도움을 줬고 뭐 이런 얘기 했던 때가 그때일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짜로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물론 근데 거의 공짜로 준 거야. 이렇게 막 필요가 없으니까. 놓고 가야 되잖아. 어차피 처분해야 그러면서 되니까. 떠리로 넘기고 처분한 간 거 거야. 아니에요? 땡처리에 땡처리. 근데 이게 이제 참 뭐랄까 그게 어떤 역사 뭐 대승이긴 하지만 아주 뭐 숨겨진 이야기긴 한데 무슨 순간 의지가 있어서 그런 역사의 건 어떤 아닌 것 같고. 필연성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역시 똑같이 체코슬로바키아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식민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말하자면 독립군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어. 그렇죠. 뭐 하여튼 우리가 그 처절한 그리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독립군, 광복군 이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리마인드 해주는 영화로 아주 참 뭐 시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고 네. 이 뭐 국뽕이든 무슨 뭐 독뽕이든 한뽕이든 이런 영화가 순기능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피가 좀 뜨거워지고 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무명의 네. 독립군들 거기에 쓰러져간 네. 그리고 그 국경 건너가서 살던 우리 조선인들
그냥 학살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영화도 잠깐 나오죠. 그 네. 마을 가가지고 막 네. 죽이고 막 그렇죠. 막 매달아 죽이고 막 그 일본인의 그 잔악성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 한 10년 뒤에 그대로 중국에 가가지고 난징 가서 학살하고 네, 막 난징 이랬잖아요. 학살. 네. 그거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어요.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지. 아무리 전쟁이지만 그게 정규군끼리 싸우는 전투가 아니고 그냥 양민들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과거사를 반성을 안 하네, 쟤네들이 뭐 역사적으로 뭐 이런 문제를 그런 그냥 화면 같은 게 있는데 걔네들이 그거는 뭐 전쟁의 일부였다 이딴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아까 그 범인들이 누군지 딱 봤다가 잘 적어놓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다시는 자기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우리가 아까 봉오동 전투를 알아가듯이 지금 상황이 과연 무엇고 100년 전의 상황이 과연 무엇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일본의 자민당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밤샐 것 같지만 일본이 자꾸 그 아까 그 메이지 유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지금 아베 수상이 그런 부류들이 지금 득세를 했어요. 일본에 정치적으로. 일본의 그 자민당이 일당 독재잖아요, 거기가. 네, 근데 거기서도 사실 성향이 다 그렇게 극우 스타일은 아니거든.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마침 극우가 지금 득세를 해서 이게 지금 헌법까지 고치면은 막말로 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심지어는 만약에 북한이 무슨 일이 생겨갖고 정변이 생기잖아. 그럼 일본군이 무조건 그 그러니까. 진주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비극은 그 텐진 조약 해가지고 동학 때 고종이 청나라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뭐 그러니까. 들어와서 고종이 청나라한테 네. 지금 고종 힘으로 이 난을 못 막으니까. 이 난을 못 다스리니까 좀 와서 우리 백성 좀 죽여달라고 한 거야 막말로. 그래서 우리 땅에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도 자동으로 청나라가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또 일본도 들어와서 들어오고 그래서 청일 전쟁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일본 군들이 또 우리 동학 농민들을 토벌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뒤집혀질 때 뒤집혀야 되는데 그때 못 뒤집고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비극이 그러니까 외세의 힘을 빌어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거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국외로 가서 독립군이 된 거고 네. 그게 이제 그 호남 쪽에는 동학이었고 그 위쪽에는 이제 독립군, 광복군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 영화 한 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만듦새 뭐 이런 거는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를 고취하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화가 시의적절하게 나왔다. 네. 영화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네. 네. 그 뭐 인상적인 장면 뭐 이런 게 있었나? 진우가? 오게티 찾았어? 오게티요? 오게티 많은데. 오게티 많았나? 뭐 중간에 뭐 스타벅스 커피 잔 있었어? 진욱이는 진짜 한 마디도 안 하네요. 아니 뭐 영화 얘기가 아니어서. 진욱이는 아까 욕 한 번 하고 그냥 잘했어. 아주 속주연해. 잘했어. 욕 안 했어요. C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그렇게라도 해. 나는 이 영화에서 두 가지가 좋았어요. 하나는 그 이 독립군이 중간에 뭐 어디 동굴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다 피신해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이 8도에 그러니까 이때는 13도였죠. 13도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말 쓰는 사람 있고 그렇죠. 이 함경도 말, 평양도 뭐 북한 말, 남한 말 막 이렇게 경상도 사람도 있고 그 제주도 출신 독립군이 신스틸러예요. 그렇죠. 완전 신스틸러. 네. 그 두 번 대사 있는데 네. 그 두 번이다. 제주도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유해진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내가 제주도 말로 얘기하지 말랬지. 그러면 갑자기 서울 표정이 이렇게 순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준어로. 표준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게 거기서는 표준어가 함경도 말 뭐 이런 거였을 텐데. 그게 너무 했음 등뭐 그게 너무 웃겼고요. 나는 그래서 그 동굴 그 네, 씬이 동굴 씬. 예. 뭔가 우리 민족이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예, 평안도 사투리, 경상도 네. 사투리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말 알아듣잖아. 네. 그 아까 그 홍범도 장군 손녀랑 네. 도울 선생이 막 얘기하는데 그 서로 말이 통하거든. 그래도 장전하고 있었어.
그거 하나랑 그 동굴에서 사투리 씬이랑 또 하나는 그 유골함을 안고 오잖아. 그렇죠. 예. 그 여성 네. 저 여기 유준열. 유준열 누이의- 누이가 오는 줄 알았는데 예. 유골로 누이를- 오죠. 예, 근데 누이의 유골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이의 유골이 포함된 모든 모든, 사람들을 거기 이제 3.1운동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네, 뭐 투옥하다가 시신을 태운 그 유골함을 그거를 모아서. 또 이렇게 이렇게 분리도 하지 않고 다 한대 섞어서 다 섞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음. 유골을 갖고 오는 거죠. 3.1운동 사건 중에 그거잖아요. 그 헛간에다 사람들을 몰아놓고 불태워온 그런 거 그 많았죠. 사건. 예. 그 사건에 딱 생각나게 그걸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계속 들고서 그 독립 군자금과 함께 예. 그거를 이제 홍범도 장군한테 정하는 건가 김좌진한테 정하나 뭐 그게 하여튼 아니 그걸 들고 상해 저 임시정부로 바로 가게 임무가 넣어진 거였어. 근데 홍범도가 이제 실제로 그 봉오동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류준열만 계획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섞여서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군자금 이 사람들은 저기로 전달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까지 봉오동으로 가서 전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근데 중간에 하면 그게 총을 빵 맞아가지고 그게 터지잖아.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막 그걸 보는 그 시선이 있어요. 예. 그게 그 거의 배우들의 시선도 있지만 네. 우리의 시선도 있단 말이야. 네. 그거를 이렇게 쓸어놨는데 나는 막 손으로 있는 거 이렇게, 한대 모아서 다시. 어쩌면 좋노 이런 그래서 말이 울컥하더라고. 네. 그걸 이제 마지막 씬에서 네. 예, 홍범도가 그렇죠. 뿌리죠. 네. 그냥 그래서 그 두 가지 씬이 굉장히 좀 이 영화에서 좀 이렇게 타칭하는 좀 그런 그러네요. 씬이었다. 예. 저는 그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 좋았던 게 음? 약간 영화적 트릭인데 처음에 박휘순 배우가 그 잡혀 있는 포로 예? 일부러 잡혀 있는 거라는 거를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지. 예, 영화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준열과 한때 굉장히 가까웠던 그 조직 내에 그 독립군 내에 선후배 정도로 이제 막 나오다가 되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프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뭐 너 살고 싶으면 어디 있는지 본거지를 대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이 사람이 변절했다고 느끼는 건 우리 그쵸. 좀 감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일본군들이 묻는 건 뭐냐면 야, 쟤네들 어디로 도망간지는 알아 우리가. 아, 우리가 저기를 쫓아가면 분명히 못 잡을 테니까 그럼 지름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지름길을 갈려줘.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작전을 만수할 수가 없잖아. 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붙이기도 그러니까, 하지만. 예.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건 그거였어요. 그 영화적 트릭. 이 사람이 변절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다가 알고 보니 이제 그 이제 그 유해진이랑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 있잖아요. 유해진이 말하자면 그 또 잡혀 들어가는 데 있어 구출하러 예, 들어갔다가 구출하러 들어갔다 거기서 알지. 우연히 마주쳐요. 근데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 어디 소속 누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유해진이 탁 한눈에 알아채는 거죠. 당신 일부러 잡혀 있는 거구나. 지금 일부러 이 작전을 위해서 일본 군대를 끌고 가고 있는 거구나. 네가 이 직접 포로가 돼서. 근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뭐 말에 이렇게 뭐 붙들려 가지고 막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거의 그렇죠. 거의 진짜 목숨을 내놓고 그냥 내놓은 상태에서 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실제로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 픽션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싹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 캐릭터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크게 와닿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류준열도 똑같은 일 역할을 하는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사지로 들어가는 거고 자기는 네. 어차피 살지 못하는 건 알지만 그냥 우리 새벽의 7인에 나온 그 7명을 생각해 보자고. 그 한 놈을 죽이러 가는데 네. 못 돌아올 거 알고 가잖아. 예. 그런 사람들인 거야 정말. 그쵸, 예. 그렇죠. 작년에 새벽에 치른 리메이크 나왔던데. 그래요? 그래서 그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빨라 막 그러면서 신발끈 딱 동여매고 적들이 막 총을 쏘는데 막 달려서 총탄을 피하면서 막 가는 장면 있잖아요. 여기서 뭐 유해진이랑 유준열이 되게 그 영웅적인 아유, 무슨 벌서크도 아니고 하여튼 칼 하나 들고 막 적진을 향해서 아, 막 근데 그 유해진 칼 하나 들고 이건 약간 좀 난 근데 그 너무 나- 영웅담 같아가지고 내가 제일 약간 재밌었던 무협지 장면은 같았어. 이거 저기 예고편에도 나오는 장면이지만 네. 갑자기 총을 막 쏘면서 그 저 누구야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면상이 좋구나를 쫓아가. 네. 근데
막 진짜 혼비백산을 쫓아가는 거잖아. 네. 근데 유해진이 막 총을 쏘면서 쫓아가잖아. 네. 둘이 유준열하고 부하고 대화를 하잖아. 그 형 총 솜씨 여전하지? 조진이랑 예. 그렇죠. 여전하지. 근데 총을 못 쏴. 그러니까 총은 되게 못 쓰는 그래서 사람이죠. 막 예. 총을 막 들더니 총을 막 내뱉기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칼을 쫙 뽑았어. 그랬더니 형 칼솜씨도 여전하지? 여전하지. 결 칼을 못 쓸 것 같은데 갑자기 칼이 정말 완전 그 검술의 달인인 거야.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이것도 약간 트릭 영화적인 일종의 트릭이 재밌는 특징이죠. 거죠. 예. 관객도 같이 속이는 음.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근데 저는 지금 최 회장님 얘기대로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잖아요. 여기서의 유해진과 유준열은 유준열은. 근데 저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 뒤에 목숨을 다했던 수십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영화에서는 마치 이제 그 한두 네, 명으로 그 한두 명으로 집약을 하긴 해놓은 했지만 거고.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뒤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긴 했고 저는 그 아까 전에 오작 형이 얘기했던 그 동굴씬 사실은 그 동굴씬의 분위기는 우리가 익히 봐왔던 어떤 외국의 전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약간 클리셰 같은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전쟁 중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쉬어가거나 웃을 수 있는 그 타임. 근데 그 안에서의 저는 유해진의 대사가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어제 농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대사를 크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 대항해서 이렇게 싸웠구나라는 것도 같이. 실제 농민들 출신들이 많았고, 그쵸. 그러니까 의병들이 그렇죠. 그 의병들이 이제 독립군으로 조직화된 건데 그 사람들이 그 만주에서 10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고 뭐 칼을 갈았던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정말 쫓겨서 먹고 살려고 만주로 예. 쫓아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 그 만주에서도 이제 정말 아까 정규군이 나타나면서 얘네들이 학살을 하고 돌아다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첫 마을 돌렸을 때 거기서 학살당할 뻔했던 사람들이 합류한 결국은 경우도 합류하잖아. 예. 계속 그러니까 독립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야. 그러면 죽지 않으면 독립군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되게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 독립군이. 그래서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그 3.1운동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1운동이 정말로 우리가 민족 자결부터 그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는 그 대규모의 봉기인 건 맞는데 도저히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무기를 드는 단계로 이제 무장 가는 투쟁을 거죠. 하기 그래서 시작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1919년 이후에 독립군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정말 비극은 이 청산리 대첩은 정말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군을 이렇게 망신 주는 경우는 거의 그 전까지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표적이 돼서 아주 씨가 말려지는 거기에 엄청난 비극이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는 아까 얘기한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로 끌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임시정부도 계속 쫓겨다니고 가끔 이렇게 뭐 윤봉길 의사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관심을 받으면서 지원도 좀 받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독립군이 정말로 조선 침공 작전을 준비하는 와중에 일본이 항복해버리는 이런 속 터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거보다 더 속 터지는 일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국외에 있던 임정 포함해서 네. 그 많은 조직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장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거든. 네네. 우리나라로 다시 나라를 다 네. 되찾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장개석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네. 모택동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네. 이게 비극인 거죠. 러시아 쪽에도 있고. 그게 이제 해박이 되면서 어떻게 돼? 장개석 쪽에 싸워야죠. 있던 사람들은 남한으로 들어오고 저쪽에서는 북으로 들어온 거야. 이 사람들이 서로 우리는 하나인데 이게 지금 왜 우리가 갈라져야 되냐? 이게 어떤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이 사람 뜻이 아니었잖아요. 예. 우리 이게 뭐 거기엔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그 부분에는 무정부주의자도 있었고 다 있었죠. 하지만 다 민족주의자였단 주의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지금 오샤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북과 남을 대표하는 게 결국 김일성이고 이승만인 게 최대 비극인 거야. 그 중에 우리 정말 우리 대표할 수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었다면 아마 분단이 안 됐을 거야. 그래서 독일은 반으로 갈랐잖아. 근데 왜 우리가 반으로 갈라져야 돼? 일본이 반으로 갈랐어야 되는데 메가더 이런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반도를 갈르자. 허수아비를 둘을 세운 거지. 한반도를 갈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갈라야 돼? 우리는 해방을 맞았는데
이게 진짜 민족의 비극이고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고 어떤 이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직시를 좀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예, 영화 보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아니 아니 근데 드라마 보느라고. 오히려 우리가 수많은 다른 영화를 보면서 아까 새벽의 친일 얘기도 했잖아. 그런 영화를 보면서 모티브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어떤 원리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지. 21세기 돼서 네. 이 시대의 영화들 20세기 초 이때 영화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고 히트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밀정, 암살, 뭐 봉오동 전투. 그렇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다면 그게 진짜 슬픈 일인데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조망 다시 해보고 저는 그런 사실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얘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뭐냐면 여기에 논란이 붙는 것 중에 이제 무슨 뭐 영화를 찍으면서 어디에 자연 환경을 어떻게 훼손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붙잖아요. 지금 그 논란이 있어 이 영화에는.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부터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강원도 어느 쪽에서 그 동강 쪽에 무슨 뭐 할미꽃 군락지를 뭐 훼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팩트가 아니래요. 아 그래? 예. 그 어느 이거 촬영을 강원도에서 했어요? 예, 정선 뭐 이쪽에서 했는데 영화 보고 나면서 어디서 진짜 찍었을까 아니래요, 싶더라고. 여하튼 그게 그런 문제거리가 생겨서 이 영화가 이런 부분이 생긴 건 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이 영화를 만드는 쪽에서는 혹여라도 고증에 의해서 이건 사실과 너무 달라라는 부분이 생기면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수는 없잖아. 특히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왜곡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아무튼 그 끝에 홍범도 장군이 옆에서 누가 다음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보니까 정산리 딱 그래서 이 뭐 비슷한 제작진이 청산리 전투를 또 만들지 않을까 한번 기대도 해보고요. 이 영화가 뭐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고 예. 넘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오늘 넘었을 것 같아요. 500만이 손익 500만이면 네, 뭐 450에서 500만 정도가 손이 150억 정도 들었다는데 영화에 150억을 찾으려면 500만 원이나 봐야 됩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그럼 건데. 나중에 뭐 비디오 수입 뭐 예. IPTV 그렇죠. 이런 거 넘는다고 봐야죠. 뭐. 근데 흥행은 한 것 같은데. 예, 흥행은 어제 됐죠. 400만인가 넘었으니까 예, 엊그제. 한 460만 정도 지금 네. 공식 집계된 건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예, 뭐 개봉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뭐 전투 씬이고 뭐 이렇게 스펙타클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저는 뭐 들인 돈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그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전투 거기. 씬은 아주 잘 만든 것 전투 같습니다. 예. 저는 특히 왜 그 양쪽 계곡 뭐 이렇게 협곡 위쪽에서 서로 막 달려가면서 서로 그렇죠. 막 총 쏘고 이런 장면 있었잖아요. 네. 산등성 예, 유준열이랑 또 상대 또 총잡이 하나 네, 있었잖아요. 저격수. 예. 그 둘이서 그런 장면은 굉장히 어느 영화에서도 좀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종의 유인하면서 약간 어무하면서 막 플래툰에서 엘리아스 마지막에 이렇게 밀림을 서로 달리면서 막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예, 예, 약간 예.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었고 그거 아주 좋았어요. 예. 그 장면은 참 긴장감이 좀 팽팽했고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쟁 씬은 우리가 처음 그 태극기 휘날리고를 봤을 때 휘날리며 그렇죠. 휘날리며. 휘날리면가요? 네. 예. 맵니다. 그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전투 영화 찍을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잖아요. 깜놀했죠. 예.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네.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번에 보면서의 이 느낌은 예. 그래서 아무튼 요 시대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별점을 한번 매기면서 우리 56번째 극장 가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치 아이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그러면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용보 5점 척도 별 5개 조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복 책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무용책 아직 안 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엄청 많죠.
아니 산 사람 있더만요. 제 친구 중에 있더만요. 내가. 어제 뭐라고 했지 내가. 좀 사라고. 쉬운 일이 아니야. 자 그러면 지루기부터. 네. 봉오동 전투. 저는 거의 뭐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지금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며.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그 당시에 눈여겨봤던 그런 것들 보는데 저의 느낌은 물론 저 영화 다 끝나고 그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에 이제 일어나서 더벅더벅 내려오는데 아까 딱 형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영화다. 저는 다른 것보다 물론 영화적 사실도 있을 테고 픽션도 있을 테고 하겠지만 그냥 이런 영화가 필요했고 물론 저도 봉오동 홍범도 요거 정도밖에 몰랐던 상황.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알고 봤더니 찾아보니 그 유명한 백두산 호랑이가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더라고요. 별명이. 예,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예, 그냥 백두산 호랑이는 호랑이 자체가 유명한 줄 알았더니 그 유명한 별명을 갖고 계셨고. 백두산 호랑이 김자진 아니야? 아니 홍범도 그래요. 잘못 알고. 김자진은 저기 장군의 아들의 아빠 아니에요? 장군의 아들. 장군. 장군의 아들의 할아버지. 그냥 장군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홍범도 장군이 그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서 포수 생활을 했더라고요. 사냥꾼 생활을 해서 그 당시 혼자서 사냥술, 사격술, 그 영사술하러. 예, 총검술, 뭐 칼까지 쓰는 능력까지 혼자 다 산에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저기 뭐예요? 저거 자연 다큐 나오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 아니에요. 이분이 엄청난 스나이퍼였던 거야. 대단하신 거지. 홍범도 장군은 그 스님도 했었어. 그러니까 스님도 했었어요. 아니 뭐 이런 분이 그러다가 비군이랑 네. 사랑에 맞아가지고. 빠져서 그게 결혼한 거야. 그렇죠. 둘이 도망쳐가지고. 되게 로맨티스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비범한.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동안 진짜 잊고 있었구나. 혹은 그냥 모른 채 살았구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됐고요. 그 사실 영화를 보면서는 저는 막 진짜 재밌다라던가 아니면 정말 감동 깊다라던가 이런 생각은 사실 크게 들지는 않았어요. 크게 들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건 정말 이게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또 영화의 맨 끝에 나오는 그 독립신문에 뭐 86호, 88호 이렇게 하면서 이 청산리나 혹은 이 봉오동 전투에서의 인용을 하죠. 네. 거기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역사 어떻게든지 이런 영상으로라든지 영화로든지 우리가 보고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갖고 물론 지금 이 시기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정말 이 근현대사에 대한 특히 일제시대에 대한 우리가 감춰졌던 혹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도 또 더 많은 관심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극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뭐 그 당시 조금 가슴 아팠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중간에 이제 영화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유준열, 유해진, 조우진 뭐 이런 배우들을 한두 명을 통해서 보여줬던 우리 수많은 독립투사들, 독립군들의 그런 모습을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영화를 따라갔고요. 또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나라의 자연경관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했어요. 맞아, 나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디서 찍었지? 진짜 어디서 찍었지? 그 생각이 머릿속 계속 가보고 싶다 저기. 유준열이 유준열이 그 따발총 같이로 올라가는 그 언덕 너무 예쁘고. 너무 거기 좀 아름답고 북한산 같던데. 아니에요. 아니야? 엄청 멋지던데. 거기가 강원도 동강 근처라고? 예, 동강에서 대부분 영월 뭐 이쪽에서. 아유 찍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산특성이를 어떻게 다 들고 드론으로 찍어내고 막. 근데 저기 무슨 동굴 같은 데로 나오는 데 있잖아. 이렇게 이번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물로 푹 빠지고 뭐 이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포천에 있는 무슨 그 비둘기 뭐 둥지인가 뭐 아무튼 무슨 그런 특정한 지형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수많은 영화랑 수많은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저기야. 저는 이제 거기 가봐가지고 그래? 예, 딱 그럴 보면 정도로 알아? 딱 보면 알아요. 그래? 거기 아주 특이한 그 지형이 있거든요. 있어서. 예. 포포랑 동굴.
폭포는 아니고 이렇게 동굴 같은 데가 있고 이렇게 약간 주상절리 같은 게 있고 아, 그 밑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차 있고 저기죠? 어두침침한 계곡 같은 게 저기죠. 있는데 그 아이들 그치, 따로 그치. 있던 그 장소죠. 네, 맞아요. 아 거기 사투리로 감자 얘기하던데 거기 말고? 그 방자전에서 그거 아니야? 그 장소도 거기. 뭐 방자조는 아닌 것 같고 춘향이가 아무튼 떨어지는 그 수많은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데일 때야 거기. 예, 그게 좀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생긴 데 저기밖에 없나 보다. 약간 촬영 맛집 같은 거. 그렇지 촬영 맛집 같은데. 옛날에 사극 보면은 맨날 한국 민속촌. 그렇죠. 장소였죠. 한국 민족. 네. 항상 나왔죠. 네. 촌에 있는 뭐 그래서 비둘기 뭐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뭐 홍범도 혹은 뭐 봉오동 뭐 이름 뭐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까 오샥형 얘기처럼 뭐 5편 6편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그 시작으로 점점 나오는 영화마다 별점이 0.1점씩 높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의 점수는 3.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8. 훌륭하군요. 최과장.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보는 도중에 이렇게 눈이 막 크게 떠진다거나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그냥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도리어 저는 제가 너무 무식했던 거죠. 이 영화의 본질을 읽어내기에는 약간 각성 효과가 있었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왜 우리 이 봉오동 전투 초창기에 개봉한 지 초창기에 진욱이가 막 사진 캡처해서 올리고 그랬잖아. 그쵸. 이거를 기사에서도 봉도동. 봉도동 전투라고 진짜 엄청 나왔어요. 봉도동? 예. 네, 봉도동이라고 봉도동 엄청 전투라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오타가 네. 나 있는 거를 캡처해서 진욱이 올려줬거든요. 올려줬어요. 예. 네. 근데 그 기사를 쓰는 기자도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저도 근데 뭐 그거를 비난할 수 없어요. 저도 잘 그치. 몰랐으니까. 누가 하나 잘못 속해서 우라카이 한 거구만. 아니 그랬건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이게 그걸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몰랐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봉오동 전투 때문에 이 영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몇 년 전 기사들도 봉도동이 그대로 검색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뭐 오샥 형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은폐된 뭐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간에 은폐됐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춰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진짜 이번에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더불어서 같이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는 녹두꽃. SBS에서 했던 녹두꽃이 저는 동학. 예, 동학 농민 운동이 그런 의미라는 거를 진짜 글로만 봐서는 몰랐거든요. 아, 근데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동합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그냥 그렇죠. 처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심지어는 동학은 그 인본주의가 저 서양이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네. 먼저 태동하는 네. 사상적 되게, 기반이 위대한 네.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드라마와 뭐 지금 3.1운동 뭐 100주년이라서 아마 이런 기획들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녹두꽃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다 완전히 학살될 거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의 이 열정이나 막 이 순수한 그 정신들이 너무 막 가슴 아픈 거예요 보면서.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네. 죽겠는 거야. 막.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드라마니까 이렇게 사랑 얘기가 좀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저 두 사람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피눈물 나는 그냥 이별로 막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허망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죽창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총 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냥 뭐 기관총을 죽창 들고 언덕 위를 뛰어드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학살해 버린 그러니까 거잖아요. 학살이죠. 2만 명 뭐 하루에 2만 명인가? 뭐 그런 식으로 죽여버린 거죠. 근데 우리 워호스에서 왜 그 기마병들이 기관총에다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했다.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했거든요. 드라마 보면서도 반성을 했는데 봉오동 전투도 그 보면서 드라마 좋다는 사람 많더라고. 네,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내가 진짜 너무 몰랐구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안하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미안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내가 그동안 못 배운 걸 어떻게 해? 이거에 대해서 못 배운 거 어떻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죠. 뭐. 예. 그래서 저는 끝났어? 끝났어? 다시 하나 빨리 보자. 너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딱 보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재밌었어?
잠깐만 앉아 있어. 우리도 끝났어. 이제 아빠 금방. 타노스 우주선 나온 거 거기. 오늘 그거 그때 그 다음에가 인피니티 워 같은데. 그렇지. 맞아. 그 이렇게 그거 스톤 줘가지고. 그렇지. 그 스톤 어떻게 가져갔지? 그치? 그러게. 은혜야. 그때 오딘이 그거 스톤 계속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별점을 매기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는 저도 뭐 영화적으로 보면 명량에 제가 5.0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형 명령 5.0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고. 그래서 그때 우리 개봉하자마자 보고 예. 사람들이 저는 좀 근데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근데 명량은 영화적으로도 저는 되게 좀 좋았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그쵸. 예. 약간 어두운 거 표현하고 뭐. 예, 이런 저는 것들. 되게 좋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명량 정도까지의 그 울림을 저한테 주지는 못했는데 이 희한한 게 계속 곱씹을수록 새로운 의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 4.3 네.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3 나왔고요. 저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됐을 때 단체 관람을 가서 본 영화가 일송종 푸른 소른이라는 영화가 있어. 맞다. 그 오샥이 늦어가지고 너 아마 날 못 만나서 그때 한번 나랑 너랑 되게 싸웠거든. 왜 싸웠어요? 아니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못 만났거든. 그래서 그게 뭐, 청산리 전투인가? 그게 청산리 대첩을 영화한 영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 내가 15살이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25년 전 되는 거나? 뭐한 15년 전 아니에요? 25년 정도도 돼요. 근데 나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그 이후로 영화가 없잖아. 남북은 뭐 이런 영화들이 있지만 실제로 일제 항정을 기리어서 이런 독립 운동을 했었던 영화들이 최근에 암살 등장하면서부터 보인 거지. 솔직히 내 기억나는 영화가 없어. 그 중간에 없다고. 못 배운 것 이전에 영화도 없었어. 조폭 영화 수없이 만들었지. 근데 그게 물론 즐겁고 재미있고 또 영화 발전 단계에서의 어떤 볼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어떤 국민 의식의 성장 단계일 수도 있지만 없었다는 게 팩트야. 없지는 않고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못 히트를 봤어. 안 했죠. 정말 못 봤어. 장군의 아들 이런 건 뭐야? 장군의 아들은 그게 독립운동이야? 주먹질하는 거지?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가 없었어. 뭐 안중근도 있었고 뭐. 아니 도마 안중근 그 영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정말 그것도 몇 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 근데 그 영화에서도 내가 솔직히 기억나는 장면은 되게 미안한 건데 거기 남녀 주인공이 있어. 근데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한 떨어져 있다가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먹밥을 들고 올라와. 근데 주먹밥을 되게 이제 잘 싸우는 그 주인공이 그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여자가 주먹밥을 이렇게 총 쏘고 있는데 주먹밥을 이렇게 입안에 갖다 놓고 막 먹여줘. 쏘고 있을 때. 쏘고 있을 때 막 먹여줘. 근데 그걸 막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 남자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안에 의미도 뭐 있겠지만, 근데 난 이 영화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 앞으로 몇 년 후에라도 기억이 남을 만한 장면이 뭐라고 듣는다면, 알겠어요 뭔지. 그 산 위에서의 그쵸. 그 장면이야. 산 위에서 뭐요? 산위에서- 계속 산 위에서 벌어지는데 산 위에서 맨 마지막에 사건이. 장면이야. 뭐요? 산 위에서 마지막에 그 깃발을 휘날리는 장면이야. 깃발? 어떤 깃발이요? 태극기. 예, 저거 뿌리고. 태극기에서 그 유골가루가 이걸 계속 쏘는 거. 흩어지는 장면이야.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 계속 그건 산에서 벌어져요, 이 스포일까봐 영화가. 나 못하고. 네. 하여튼 그러면 아니, 정확하게 얘기가 계속 산으로 가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남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 기억 안에서 무언가가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게 국뽕이고 뭐 민족주의고 뭐 캐캐묵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갖지 못해 분명히 있었던 것들이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그 근간을 말을 못하게 하거나 그냥 없어지게 만들어지거나 등한시하거나 해버렸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보기 시작했으면 남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태극기의 그 장면으로 인해서 저도 4.3점 드릴게요. 4.3을 기억하며 또 4.3 항쟁. 저는 여러분들 혹시 금강초롱이라는 꽃 아세요? 알아? 본 적 있어? 물망초 이게 비슷한 어릴 거 때 아니야? 되게 이렇게 나팔꽃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죠. 물망초가 생긴 종 모양 초롱처럼 생긴 거야. 그 금강초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이에요. 근데 한국에 야생하고 한국에 야생하고 정말 예뻐. 근데 그 금강초롱이 학명이 뭔지 아세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금강초롱 학명이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학명을 붙었겠나?
하나부사입니다. 하나부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국제적인 우리나라 한국어 같아, 이거지? 우리나라 토종 꽃이나 식물들 이름 일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36년을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난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불매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잘 이렇게 둘러보면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 학명을 못 바꾸냐면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기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일본 사람 이름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의 무슨 관료 이름이야. 근데 그거를 고치고 싶어도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동의해야 돼. 그걸 만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일본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선두 학자들이었거든. 그 다음 그 제자들이 그걸 이어받았어. 우리나라 학계들에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학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막 그래서 뭐 식민지 근대화로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 우리는 지금 일본이랑 맞다이를 떠도 될 정도의 경제력, 문화력, 군사력 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있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아까 뭐 야마도라 막 이런 말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물을 많이 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 36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길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프랑스랑 뭐 많이 비교하지만 프랑스 3, 4년 독일 통치하에 있었죠. 그때 그 짧은 기간에도 그 콜라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처형하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36년을 태어나도 36살이 될 때까지 일본 사람으로 산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일파 나쁜 놈들 개새끼들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나중에 30년대 돼서 변절하잖아. 20년 동안 30년대 돼서 변절하지. 20년 동안 막 투쟁하다가 투쟁하다가. 한 30년대 돼서 이거 안 암기. 되는구나. 예. 그래서 뭐 일본이- 우리가 글 정말 잘 쓰는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 다 서정주, 친일 활동했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30년대 그냥 다 변절한 거야. 예. 그런 현실 그리고 그런 역사. 근데 우리가 이거 직시하고 나는 봉오동 전투가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영화들이 우리가 그리고 뭐 아까 암살 밀정 뭐 이런 거 얘기도 했지만 나는 동주, 박열 이런 영화 참 좋았거든요. 네. 난 윤동주가 거기 그런 삶을 살았는지 난 잘 몰랐어 솔직히. 내가 국문학과 나왔지만 영화 보고서 굉장히 난 감동이 있더라고. 저는 박열. 박열도 보고 마찬가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잖아. 야 저런 사람이 있었어 진짜 그랬는데 가슴에 저렇게 손을 한다고? 김원봉 이런 사람들도 영화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봉오동 전투의 주인공 홍범도 이 사람 정말 드라마틱한 사람이고 정말 멋있는 삶을 아까 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돌 그 강의 보면 러시아 거기 블라디보스토크 쪽 가가지고 홍범도가 쓴 편지를 거기에 그 나라에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그 누가 만든 거를 EBS에서 만들었다고요? EBS에서 2005년인가 2006년에 만든 건데 그쪽에는 저기 홍범도 거리도 있대잖아요. 근데 그 홍범도가 쓴 편지가 너무 멋있어. 한자로 썼어요. 한글도 아니고 한자로. 홍범도는 그 포수 출신 되게 무식한 이런 거라고 우리 배웠거든. 근데 아닌 거야.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 다큐도 내가 2005년도에 나온 다큐를 오늘 봤다니까. 근데 그 편지에 딱 갖고 끝에 홍범도하고 딱 도장을 찍은 건데 그 편지가 너무 유려한 거야. 그거를 이제 도울이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저기한테 보낸 거였잖아. 유인석. 그 제천의 의병대장. 유인석 의병대장한테 저번에 뭘 잘 받았습니다. 저는 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아주 평범한 내용인데 와, 그거 보고 완전 감동. 홍범도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사진 보면 진짜 무식하게 좀 생겼거든요. 시험 나고 그렇죠. 보수 나는 자연인이다. 형도 근데 그렇게 보여요. 형도 그렇게 보여요. 그냥 보면. 내가 어디에 홍은 거지 장군님. 턱선이 살아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홍범도 편지 한 장에 주는 그 감동이 있어. 그게 역사고 우리의 민족 혼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계속 연해주에 살면서 나중에 러시아에서 극장장 같은 거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75세로 천수를 누려셨지만 해방 2년 전에 홍범도에 관한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다. 글씨 얘기하니까 안중근 의사의 글씨도 그 울림이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근데 그걸 왜 우리나라에 없는지 몰라. 저지간 금강초롱과 홍범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점은 4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점수 계산해 주세요. 네, 3.8, 4.3, 4.3, 4점 해서 16.3 나왔더니 4.1점이 나왔습니다. 4.4구나. 그렇구나. 이게 야, 4.1 나와서. 이 로마보다 로마는 커피값은 아껴서 보시라고. 예.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실 보시죠. 만한 그렇죠. 가치는 충분히 있다. 네. 예. 그리고 좀 영화를 보고 저는 좀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터디.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영화만 보면 뭐야 이거 막 영화가 뭐 이래 뭐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영화 재밌었다 뭐 재미없었다. 근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러네. 제가 좀 살펴보니까 맞아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이후에 좀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텍스트가 그래서 있는 예, 영화다. 마음에 남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많았던 네. 그 독립군들 조직 같은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렇죠. 진짜 많아. 스터디를 해야죠. 네. 그럼 커피값 아끼면 안 되네.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카페에서 마시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죠. 저 공부를 한번 1시간 정도 스타벅스? 스터디 한다고 보시면 스타벅스 말고 우리나라 커피숍 가세요. 우리나라 동네 커피숍 커피숍. 어딨어? 동네 커피숍. 많이 여하튼 있어요. 이사동 차집 가서 인사도 차축도 괜찮아요. 하여튼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가져갔고 1시간 하셔서 30분 봉호동 30분 무용보 책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우리 역사에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거 적어도 이 영화로서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구나. 그냥 독립군으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데 그 가운데 이런 반짝이는 승리의 순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영화는 증명해주고 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음악 뭐 들을까요? 아, 음악이요? 요즘 유튜브에서 음악이 자꾸 걸려가지고 뭐 들을 수가 없어. 팟캐스트용으로. 우리 약간 민족 혼을 불러일으키는 음악 없나요? 카고 장사익 선생님의 뭐 찔레꽃. 예. 여하튼 예, 노래는 뭐 네. 하나 듣겠습니다. 안 돼?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정리월 다가고 3월이라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